모가디슈. 예고편만 보고서 이 영화가 나랑 맞을지 안 맞을지 고민되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는 스포일러 없는 리뷰 바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모가디슈. 평소처럼 총평,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추천하는 분, 비추천하는 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가디슈의 총평. 우리 영화가 변했어요. 이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큰 놀라움이었어요. 이 정도 배우의 라인업과 거기에 이 정도 자본력을 뒷받침한 다음에 그걸 이 시즌에 개봉하는 영화들, 흔히 말하는 돈 많이 들어간 상업 영화들, 이런 영화들이 소재랑 스토리라인이랑은 상관없이 몇 년 동안 보여준 어떤 패턴,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걸 안 했어. 이거는 그렇게 하겠다고 용기를 내는 게 필요하고, 용기를 넘어서서 그게 하나의 완성된 작품이 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까지 해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의견이 갈릴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그 두 가지를 다 해냈다고 생각해요. 그것만으로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 총평은 그렇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모가디슈의 좋았던 점, 첫 번째, 심플한 플롯. 2시간이 넘어가는 러닝타임에 비해서 스토리는 생각보다 깔끔하게 짧아요. 예고편에 나온 그 느낌 그대로예요. 소말리아 내전에 휘말린 남북 외교관들이 힘을 합쳐서 그곳에서 탈출하려고 노력한다. 그냥 그게 다예요. 그리고 정말 그게 다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영화는 이렇게 한 줄로 정리가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크게 만들어진 영화, 또 배우분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인 경우에는 이 짧은 플롯 안에 서브 플롯이라 그러죠. 등장인물들 개별 이야기가 항상 들어가요. 그래서 영화를 볼 때 큰 흐름은 분명히 있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따라가기 바쁜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이야기가 관객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건 통으로 루즈해지는 경우도 생기고요. 근데 이 작품은 이 큰 흐름이 메인 주제가 되다 보니까 영화 초반부도 캐릭터별 설정, 그곳의 상황 이런 거 굉장히 빠르게 설명을 해줘요. 그게 구축된 다음부터는 그 쓸데없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 뭐 캐릭터 궁금하지도 않은데 뭐 계속 보여줘. 이런 모먼트가 없이 몰입된 상태로 영화와 쭉 함께 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짧지 않은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집중하는 맛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좋았던 점이고요. 두 번째 모가디슈의 좋았던 점, 알아서 느끼세요. 제가 총평했던 얘기랑 좀 연결된 얘기이기도 한데, 정말 한 문장으로 이걸 정리하자면 신파가 없어요. 잠깐! 물론 우리가 흔히 신파라고 얘기하는 인간의 감정에 극도로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이야기와 그런 작품들이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만이 갖고 있는 미덕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한국 영화 시장에서 큰 자본이 들어간 상업 영화일수록 필살기 내지는 패턴처럼 딱 고착화되면서 여러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지쳐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 영화는 사실 실화이기도 하고 소재만 놓고 보면 신파로 가기 딱 좋은 영화긴 해요. 재료가 너무 많아. 갖다 쓸 수 있는, 사람 울릴 수 있는 지점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걸 안 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끝까지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감정을 건드리는 지점이 당연히 영화에 등장하지만 그거를 의도적으로 부스트 시키려고 하지 않고요. 오히려 담백하게 적정 수준까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현실적인 길이로 담고 이야기는 계속 흘러가요. 이 타이밍이 기가 막혔던 것 같은데, 당연히 길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짧지도 않아요. 적당한 호흡으로 이걸 딱 보여준 다음에 여기서 느끼고 싶은 감정이 있으면 여러분이 알아서 느끼세요. 이렇게 풀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정말 개인 감상이지만 저는 그래서 그런지 더 어떤 장면이 나올 때 일반 패턴으로 풀었다면 그렇게까지 느끼지 않았을 어떤 감정이 알아서 부스트가 되는 순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돈을 벌어야 되는 영화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이게 이 정도까지 되었다는 거, 저는 정말 이 영화의 좋은 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영화. 이것도 정말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소재와 인물이 너무 신선해. 못 봤던 거야. 그래서 보러 갔는데 그 정도 선에서 그치고 영화 전체적으로는 비슷해. 심파 감정이라고 걷어내더라도 비슷해. 야, 영화가 이렇게 될 거면 굳이 저 캐릭터가 아니어도 되잖아. 야, 이럴 거면은 저거 배경이 외국일 필요가 없잖아. 사실 한국의 배경이어도 되잖아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영화를 보면. 근데 이 영화는 이 배경, 이 설정, 이 캐릭터로만 완성할 수 있는 영화를 보여줘요. 뭐 배경? 해외 로케이션으로 찍은 거잖아요. 보면 그냥 이국적인 배경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그치, 저런 장면이랑 저런 감정은 저기서만 찍을 수 있지. 그치, 저러려고 외국 나가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잘 찍었어요. 꽤 많은 분들이 이 영화의 현지 제작기를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리고 설정? 외교관들이잖아요. 물론 예고편에 등장한 것처럼 중간에 몸싸움을 하는 장면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캐릭터들은 그런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화 중간중간 외교관들이 할 수 있을 법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요. 외교관 솔루션들. 대화할 때도 그런 장면이 등장할 때가 있고, 실질적 문제 해결도 외교관스럽게 해요.
그리고 그 시절 그곳에 살던 외교관분들의 이야기니까 이야기도 주요하고요. 이건 자연스럽게 캐릭터로 넘어가서 나중에 탈출이다 보니까 막 쪼이는 장면도 당연히 등장하거든요. 예고편에 등장했던 도심 추격전도 있고요. 근데 이게 멋이 없어서 멋있는 아이러니가 발생해요. 그런 식으로 이 영화에 들어가 있는 장치들, 요소들로만 보여줄 수 있는 재미가 이 영화에 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모가디슈의 아쉬운 점들 없진 않았죠.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거는 놓쳐지는 캐릭터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개별 서브 플롯에 집중하기보다는 큰 흐름에 함께 가는 캐릭터들의 이야기예요. 그게 영화의 매력이고 미덕인데, 그러다 보니 영화 초반부 설정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또 흥미를 끌기 위해서 등장했던 어떤 인물 관계들, 어떤 인물이 내뱉었던 어떤 대사, 그런 게 영화 중반 흩뿌려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3000% 빠지는 듯한 서브 플롯이 없기 때문에 집중력이 있었는데, 그렇게 결정을 할 거였으면 초반부에 관객들 흥미를 돋구는 그 빌드업 단계에서도 아예 그런 흐름으로 가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너무 애매모호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뭐야? 나 저 캐릭터가 초반에 막 저런 대사하고 쟤한테 저런 관계를 맺고 이러길래 저것도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요소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냥 계속 보니까 저 캐릭터는 어느 순간 그냥 있네? 그냥 저기 있을 뿐이네? 저럴 거면 초반에 너무 부각 안 시켜도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초반에 부각시켰으니까 뒤에도 뭘 좀 더 하든가. 요런 애매한 지점들이 저는 조금 느껴졌던 것 같아요. 요건 아마도 꽤나 용기 있는 선택을 했고 너무 담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영화들이 익숙하셨던 관객분들이 이질감을 느낄까봐 앞부분은 조금 더 익숙한 패턴으로 빌드업을 하신 게 아닐까라고 뇌피셜을 돌려보긴 하는데, 아닐 수 있어요. 뇌피셜이에요. 이유야 어쨌든 간에 초반부 빌드업 할 때 그 흐름, 톤, 관계도와 초중반부 이후 의지를 갖고 흘러가는 그 영화, 이 두 흐름 사이에서 희생 내지는 조용히 뒷전으로 물러가는 캐릭터, 설정, 대사가 좀 있다 라는 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 모가디슈의 아쉬운 점, 몇 가지의 타이밍. 이건 사실 엄청 많은 건 아니고 한두 개, 두세 개 정도의 그런 포인트가 있어서 말하는 거긴 해요. 그렇게 심하지도 않아요. 근데 뭐냐면 영화가 진지하게 흘러가면서 중간중간 환기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요. 웃음을 자아내는 거일 수도 있고 잠깐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거일 수도 있죠. 이게 조금 긴 어떤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건데, 심파로 가지 않기 위해서 감정적인 부분은 담백하게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적절한 타이밍으로 끊어지는 게 정말 좋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환기시키는 장면에서는 가끔 이렇게 또 분위기 환기를 하는구만,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근데 이거를 꽤 길게 가네? 이게 뭐 이렇게 길게 보여줄 장면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이게 막 몇 분씩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몇 초 더 보여주고 몇 초 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사람 감정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심파적 모먼트로 갈 수 있는 타이밍은 정말 잘 잡혔지만 환기 부분에서는 타이밍이 조금 길어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게 많진 않아요. 그냥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사실 요 문제는 지극히 개인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 문제 없이 재밌게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란 생각은 해요. 그래도 여긴 제 채널이니까 제 생각을 말한다 라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아쉬운 점까지 다뤄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모가디슈 추천하는 분과 비추천하는 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가디슈를 보면 재밌어 하실 것 같은 분들, 야 한국 영화 그거 다 신파 아니냐? 하시는 분들 보세요.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글 크루즈를 봤는데 또 극장 가고 싶다면, 왜냐면 같은 날 개봉했거든요. 제가 정글 크루즈 마케팅에 잠깐 함께 했잖아요, 인터뷰로. 그러니 정글 크루즈를 봤는데 극장에 또 가고 싶어졌다. 모가디슈 보세요. 전 정말 개인적으로 재밌게 보고 온 영화예요. 굳이 이런 분들만 재밌게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웬만하면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모가디슈를 비추천하는 분들은 있어요. 첫 번째, 예고편을 보고서 액션, 첩보 영화인 줄 알았다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군가 가서 탈출시켜오고 국가적 작전이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거 으쌰으쌰해서 탈출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장르 영화를 기대하셨다면 보고서 아쉬울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야 그 진지한 얘기할 거면 없고 끝까지 진지하게만 좀 해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영화는 진지한 톤으로 시종일관 흘러가면서도 말씀드린 대로 중간중간 환기하는 포인트, 웃음을 자아내는 포인트도 등장해요. 그리고 적중률도 꽤 높거든요. 하지만 진지한 톤의 영화에 그런 게 등장하는 것 자체가 싫으신 분들은 그때마다 눈살을 찌푸리시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모가디슈의 스포일러 없는 리뷰, 오늘도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길었죠? 미안합니다. 재밌게 보고 와서 그래요. 아무튼 거기까지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고요. 부디 이 영상이 모가디슈 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전 천재의 이승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